네, 이번에는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컬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혹성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의 흥행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지난 7월 10일에 개봉을 해서 벌써 2주째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직 보질 않아서 더 궁금한데 영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영화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은요, 2011년에 개봉했던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을 잇는 후속편입니다. 네. 예, 전편에서 인간의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약을 임상 실험하기 위해서 유인원들에게 투여를 했다가 그것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질이 돼서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편은요, 그로부터 10년 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전편에서 실험 대상이었던 유인원으로부터 태어난 어린 시저는요, 인간보다도 뛰어난 뇌의 능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시저는 의젓한 어른으로 성장해 유인원들의 리더가 돼서 멸종위기의 인류와 진화한 유인원 간의 생존 전쟁의 중심축에 서게 됩니다. 네, 그 지난 편에서 시저가 주인공에게 노라고 좀 소리치면서 얘기해서 이제 저 친구가 영어를 다 쓰네, 언어를 다 쓰네라고 놀랐는데 네. 이번 시리즈부터는 유인원들끼리도 서로 언어를 쓴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요,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와 같은 명대사가 유인원들에게 등장합니다. 네. 유인원들은 수화로 소통을 하고요, 알파벳을 사용할 줄 알며 인간과 이야기할 때는 인간과 동일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저기는 너희 영역이고 여기는 우리 영역이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시저를 보고 인간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네, 인간이 아닌 유인원이 말을 한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한데요. 인간과 유인원, 많은 부분이 닮아 있죠? 네, 맞습니다. 유인원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유동류이면서 영장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가장 닮았다는 침팬지는요, DNA가 99% 네. 일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인원은 말을 할 줄 모르는 반면에 인간은 고도로 상징화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인원이 말을 할 줄 안다면 그 말을 배우는 과정이 인간이 습득하는 과정과 비슷할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20세기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과학 얘기를 좀 접근해 볼까 하는데 영장류에 대한 언어 실험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실험부터 말씀드리면요. 1927년에 실행됐던 윈스럽 켈로그 부부가 암컷 침팬지 9화를 입양하게 됩니다. 네. 이들의 목적은요, 침팬지가 얼마나 인간과 흉내를 잘 내는지 알아보는 데 있었거든요. 네, 9화를 이제 자신의 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키우게 하고요. 9화에게 이제 발성 연습은 시키지 않지만 단어를 구별할 줄 아는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9화가 19개월이 된 후에는요, 100여 개의 단어를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네. 이어서 1940년대 헤이즈 부부가 기른 비키는요, 최초로 이제 발성 연습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비키는 부부에게 마마, 파파와 같이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게 됐는데요. 이 훗날 가드너 부부는 그 비키의 영상을 이제 관찰을 했더니 이 침팬지가 언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혀나 입술 그리고 후두와 인두의 위치가 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구조적인 문제다. 네,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드너 부부는요, 발음 훈련 대신에 침팬지의 두뇌 능력을 밝혀보는 쪽으로 실험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이들은 돌을 갓 지난 침팬지 와쇼를 입양해서요, 그에게 미국 수화를 가르칩니다. 네. 와쇼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지 22개월이 지난 후에 수화 34개를 습득을 했고요. 또 14살 되던 해에 125개 정도의 수화를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이는 그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침팬지들이 발성 연습도 하고 또 수화도 배운다. 참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 혹성 탈출에서 나오는 유인원들과 같이 수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네. 이를 또 뒤집은 실험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인 그 스키너, 그 박사의 또 이제 제자인 하버트 테라스는요, 1973년 말에 영장류의 언어 습득 연구를 위해서 생후 2주일이 지난 그 침팬지 님 침스키를 입양합니다. 이 와쇼에게 그 수화를 가르친 가드너 부부처럼요, 테라스는 60여 명의 트레이너를 동원해서 수화를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네. 그 결과 님은 4살이 되던 해에 무려 125개의 수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라스는 1979년에 사이언스 그 논문을 통해서요, 님이 비록 단어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가 구사하는 수화가 문법적인 체계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고요. 또한 언어를 사용하는 듯한 침팬지나 고릴라의 행동이 어떤 두뇌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모방에 비롯된 거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테라스의 언급 때문에 이 동물 연구에 대한 회의론이 또 부각이 됐고요. 네. 네, 참 다양한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마도 사람과 말씀하신 것처럼 네. DNA가 약 99%가 닮았기 때문에 이런 후천적인 교육들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인원 실험과 관련돼서 또 영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 지난 2012년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젝트 님이 있습니다. 이 앞서 말한 님 침스키의 그 성장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요, 님은 인간 아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이제 야생성이 발현이 되면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의해 삶이 짓밟힌 님의 그 시선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동물을 학대를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화두를 던지는 영화입니다. 네, 이 혹성 탈출이 시사하는 바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인간과 닮은 만큼 그들의 삶을 또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유인원이 말을 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폭력을 행하는 유인원들을 보고요, 시저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유인원이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유인원과 인간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런 대사를 좀 남기는데요. 이 시저의 깨달음처럼 우리 인간도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욕심, 그리고 우월감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묵직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네. 네, 이제 주말이 다가오겠으니까요. 우리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이 영화 보시면서 혹성 탈출 후편 있죠? 이 영화 보시면서 과학 얘기도 하고 또 유인원 얘기도 하면은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와 함께 영화 혹성 탈출과 또 동물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